그저 케이팝이 좋아서 무작정 한국으로 향한 두 친구. 하지만 케이팝 하나만 보고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실상을 보고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우연히 한국의 싸이라는 가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는데 리듬이 신나고 뮤직비디오가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음악은 경쾌하고 멜로디는 귀에 쏙쏙 들어왔고 가사는 제가 모르는 언어인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노래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제가 싸이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에서는 싸이의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답니다. 저는 싸이를 통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싸이 이후에 한국 가수들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BTS라는 엄청난 한국 가수들을 알게 되고 여러 한국의 걸그룹들의 노래들을 많이 듣게 되었죠. 그러다가 세븐틴이라는 가수까지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세븐틴의 팬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세븐틴의 극성 팬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제 친구 엘리입니다. 엘리와 제가 만나서 하는 모든 대화는 세븐틴으로 시작해서 세븐틴으로 마무리되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대화를 나누고도 모자라 헤어지면서는 못다한 세븐틴 이야기는 전화로 하자며 인사하고 헤어진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는 제게 케이팝 콘서트를 라이브로 보러 한국에 가자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븐틴을 좋아한다지만 콘서트 하나 보자고 비싼 비행기 요금을 내고 영국에서 한국을 가는 것은 무리한 생각 같아서 처음엔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하지만 엘리는 생각해보면 꽤 현실적인 이야기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도 싫지는 않아서 못 이기는 척 엘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작년 여름방학에 엘리와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한국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국 아이돌 그룹인 세븐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죠. 한국의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콘서트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만 접하던 세븐틴을 직접 보고 노래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오매불망 한국 가는 날만 기다렸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날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은 정말 꽤 멀더라고요. 장시간의 비행이 힘들긴 했어요. 오랜 비행 시간 끝에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너무 광활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내에 있는 도시 같다고 할까요? 국제공항 1위답게 크기와 세련됨이 엄청나더군요. 표지판도 영어로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안내 로봇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장시간 비행으로 몸이 뻣뻣해진 여행객들을 위한 발 마사지룸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봤는데요. 거긴 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마의자까지 준비되었고 수면실도 있었어요. 공항 전체가 풀 서비스를 받는 곳 같았습니다. 저와 엘리는 함께 공항 리무진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라는 엘리의 외침에 창밖을 보니 버스가 지나고 있는 다리 양쪽에 바다가 펼쳐지고 있더군요. 낯선 곳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사라지며 마음이 풀어질 때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했는데요. 리무진 버스에서 내려 휴대폰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캐리어를 잡는 거예요. 강도라는 걸 직감했죠. 세상에 한국은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싶었어요. 영국은 길거리에서 휴대폰도 보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낚아채 간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 털리는 건 일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해서 여유 있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 경계심이 다 사라진 틈을 타 공격당했구나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우선 캐리어를 빼앗길 수 없으니 온 힘을 다해 팔에 힘을 주고 제 몸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웬 여학생이 너무 놀라서 서 있는 거예요. 교복을 입은 걸 보니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텐데 너무 순진하게 생긴 얼굴이라 이 여학생의 강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모두 저와 여학생을 쳐다보고 웅성거리는데 여학생이 영어로 제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짐이 너무 많고 무거워 보여서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놀라게 했다면 죄송하다고요. 순간 소매치기와 강도가 일상인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보다 키도 작은 학생이 제가 큰 가방을 메고 캐리어를 한 손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한 마음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른 탓에 너무 당황했을 텐데 끝까지 도와주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몇 번을 사과했는데 배시시 웃으며 괜찮다고 여행을 잘하라고 말해줬어요. 표정은 좀 무뚝뚝한 듯 보여도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엘리는 정말 편안하게 한국을 즐기기 시작했죠. 숙소에서 짐을 풀고 한국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치킨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런던에도 한국 치킨을 파는 곳이 있는데 한국에서 먹어보고 싶어서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대로 반반 치킨을 주문했어요. 냄새가 엄청 맛있게 나서 기다리기가 고역이었습니다. 다행히 너무 고맙게도 금방 나와줬는데요. 다양한 소스들과 함께 같이 나오더라고요. 포크로 콕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저보고 무슨 치킨 한 조각에 그렇게 반응하냐고 하시겠죠.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음식 맛없는 거 아시죠? 영국 대표 음식이라고 해봤자 피시앤칩스가 다예요.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인데 그냥 단정적으로 말할게요. 맛없어요. 혹시 영국에 가시거든. 영국에서는 쌀국수나 인도커리 같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영국 음식 말고 다른 나라 음식들은 꽤 맛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프라이드 치킨 한 입, 양념치킨 한 입을 번갈아 먹으며 고민했습니다. 똑같이 튀긴 건데 왜 한국 치킨은 맛있고 영국의 생선튀김은 그런 맛일까요? 튀김 자체도 맛있는데 소스들을 찍어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서 정말 끝내줬고 같이 나온 치킨 무락 먹으니 도무지 질릴 틈이 없었습니다. 엘리와 저는 순식간에 치킨 한 마리를 해치웠어요. 원래 남으면 싸가서 밤에 출출할 때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민망해졌죠. 한국의 치킨도 정말 맛있긴 했지만 하이라이트이자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이벤트는 바로 콘서트였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같은 공간에서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다음 날은 바로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고 저와 엘리는 온갖 기대를 하며 콘서트장에 왔는데 주변은 세븐틴 열성 팬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은 저마다 같은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와 엘리가 공연장에 들어서자 행사 규모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조명과 카메라 그리고 야광봉을 흔드는 수많은 팬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더라고요. 무대는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고 정말 황홀했어요. 조금 뒤에는 조명이 어두워지고 저와 엘리는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음악의 첫 음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면서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세븐틴의 공연은 흠잡을 데 없었고 리듬에 맞춰 목소리가 완벽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무는 정교한 칼군무를 선보였어요. 게다가 공연 중간중간 세븐틴 멤버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관객들과 소통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라이브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죠. 대륙을 가로질러 저에게 다가왔던 멜로디가 이제 바로 제 눈앞에서 라이브로 연주되고 있었으니까요. 콘서트의 밤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줬고 어느 순간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짜릿한 공연부터 열정적인 관중들까지 모든 순간이 제 가슴에 새겨지는 추억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이 절정에 달하고 세븐틴 멤버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 시계를 보니 예상보다 훨씬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엘리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저녁 6시에서 7시 안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한국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치안이 좋은 건 낮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밤은 어쨌든 다른 나라와 비슷하겠지 싶어 밤에 외출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콘서트가 끝나갈 때쯤 이미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엘리와 저는 콘서트장을 빠르게 빠져나와 긴장을 한 채 지하철에 올라탔고 홍대 입구역으로 다시 돌아와 거리로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저녁은 굉장히 생기발랄하더라고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밤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걸어서 다니기에는 을씨년스럽고 무서운 느낌이 들거든요.
구석진 곳이 아닌 대로변에서도 노숙자들이 이불을 깔고 잘 준비도 하죠. 그런데 한국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의 발랄함이 느껴지던데요. 노숙자도 보이지 않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평온함과 안정감이 느껴졌고, 영국에서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느꼈던 불안감과는 정반대였어요. 토요일이었던 것도 한몫했겠지만 토요일 밤에 홍대는 그냥 대낮 같았어요. 다들 편하게 웃고 떠들며 뭔가 먹고 산책을 하고 있었죠. 순간 엘리와 저는 서로 마주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편하게 밤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만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와 엘리도 거리의 한국 사람들처럼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고 바깥 파라솔 의자에 앉아 시원한 밤 공기를 즐겨보기로 했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밤 공기를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천국 같았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죠. 저와 엘리는 안절부절하며 어쩌지 하고 있는데 몹시 놀랍게도 아무도 남의 휴대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휴대폰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는 것에 놀라는 사람은 우리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한국분들은 별걸 가지고 다 놀라네라고 하실 텐데요. 외국인인 저희가 볼 땐 한국에서의 이런 작은 순간들조차 굉장히 놀랍고 감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한 것들이 외국에선 당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나날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엘리와 저는 정말로 콘서트만 보고 돌아갈 마음으로 한국에 왔기에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한국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즐길 것들이 많았던 거죠. 일정을 넉넉히 잡아서 오자는 엘리의 제안을 거절한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무렵에는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는 아쉬움이 가장 컸어요. 게다가 한국에서의 겪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단순히 K-팝 콘서트만 생각하고 왔던 한국행은 저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었던 거죠. 이 여행은 저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장점이 정말 많은 나라이고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한국의 멋진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에는 긴 여정으로 한국에 다시 방문해서 한국을 만끽하겠습니다. 오늘은 K-팝이 좋아서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놀라운 면들을 직접 확인한 영국 여대생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